행주의 정신, 고양시 역사문화 기행, 만국의 영원한 충신으로 남은 장군, 최영 장군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다나묘가 하나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려의 무신이자 민간신앙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영 장군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봉부는 부인인 문하유 씨와 합장하여 만들어졌고 사각형의 2단 호석을 두른 사각형 묘로서 곡장을 설치했다. 고려 특유의 양식인 방향묘 형식으로 제작되었고 봉분 바로 앞에는 혼유석, 상석, 상노석이 차례로 놓여져 있다. 좌우에 이기의 묘기가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고 봉분의 좌측 뒤편에 또 일기가 세워져 있다. 봉분 좌우의 묘비 앞에는 망주석과 문인석이 각각 한 쌍씩 배열되어 있다. 묘 뒤편에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는 유명한 말을 남긴 최영 장군에 붙인 최현직의 묘가 있다. 묘는 전체적으로 최영 장군 생전의 모습을 드러내듯 늠름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최영 장군의 모습을 바라보는 듯하다. 최영은 고려말 최현직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인 철원 출씨 가문은 고려 개국을 도운 공신 가문으로 소위 말하는 귀족 중의 귀족 집안이었다. 최영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늠름하여 일찌감치 무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양광도 도순문사 밑에서 수차례 왜구를 토벌했고 복민왕 시절 권세를 누리던 조일신을 제거하면서 조정의 주목을 받게 된다. 복민왕의 요청으로 중국의 상황을 파악하러 가기도 하고 북의 홍건적, 남의 왜구를 막아내며 명성을 쌓아가던 최영은 이내 희대의 라이벌이자 평생의 숙적인 이성계를 만난다. 처음 둘이 만났을 때는 함께 나라를 지키는 동지로 전우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내지만 후에 둘은 천하의 둘도 없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다. 이성계와의 만남 이후 연이은 반란에서도 최영은 국민왕의 수종 노릇을 톡톡히 하며 왕의 신임과 백성들의 칭송을 동시에 얻게 된다. 한때는 신돈의 모략으로 시각당하기도 했지만 이내 복권하여 조정을 좌지우지하는 명실상부한 1인자의 위치에까지 오른다. 임금인 우왕도 최영의 보호를 받는 차지였기에 세상은 그야말로 최영의 천하였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중국의 정세가 급변하며 막을 내린다. 당시 중국은 원명 교체기, 극심한 혼란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영과 우왕은 요정정벌을 결심한다.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명나라는 전쟁에 쓸 힘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영과 우왕은 이성계와 조민수에게 군대를 내어주며 요동정벌을 명하지만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린다.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다. 수도로 돌아온 이성계는 신흥 무장 세력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최영은 유배된다. 이후 최영은 여러 유배지를 전전하다 결국 개경으로 압송되어 차명되었다. 죽기 전 그는 평생에 있어서 탐욕이 있었다면 나의 무덤에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무덤에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처럼 최영의 무덤은 600여 년 가까이 풀이 나지 않다가 1976년부터 풀이 돋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영 장군은 강직한 무인의 표상이었다. 청렴하여 뇌물을 받는 법이 없었고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했다. 비록 이성계에게서 당해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 전까지 그의 인생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들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삶이었다. 이런 그의 삶을 흠모해서인지
백성들은 그를 민간의 무속신앙으로 받들어 모셨고 지금도 매년 음력 5월이면 최영 장군제가 전국 곳곳의 사당에서 열리고 있다. 지금은 풀이 무성히 자라있는 최영 장군의 무덤은 그의 인생처럼 올곧고 강직한 모양새다. 그의 굽히지 않는 바위 같은 삶이 무덤을 찾는 방문객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을까? 무덤 위로 꾹 담은 입으로 방문객을 바라보는 최영 장군의 모습이 비춰지는 듯 하다.